많이 되는 동네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도 출제가 잘 되고요. 부속 서류로도 출제가 많이 되는 동네니까 특히 여기는 또 회계도 뭔가 좀 바뀌어요. 여기는 좀 잘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세요. 자, 보시죠. 자, 일단 대손세 공제가 뭔지요. 글보다는 그림이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시면 자, 여기 X1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X1년도는 그냥 2023년도 올해라고 생각해서 올해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보니까 자, 2023도 올해 2월 5일 날 내가 외상으로 제품을 판 거예요.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럼 10,000원에 외상으로 팔면 요때 매출세 1,000원도 외상이 되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죠? 내가 10,000원에 팔 때 상대방한테 외상값은 10,000원만 있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11,000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받아서 내는 거 우리 거래징수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거래징수. 그러면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으면 거래징수를 해요, 못해요? 부가가치세를. 못하죠? 그럼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출세, 세무서에 내야 안 내요? 내야 돼요, 여러분들. 왜 내야 되냐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은 거래징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매출세액을 무조건 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팔든 현금으로 팔든 상대방한테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면 10%를 공급했으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는 1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외상 매출했으니까 일단 1,000원을 1기 예정신고 기간인 예정신고의 마지막 날인 4월 25일 날 일단 매출세액 1,000원을 납부를 한 거예요. 알죠? 납부를 하고 나중에 상대방이 나한테 11,000원 주겠죠.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11,000원을 주면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 근데 이제 X2년 다음 연도요. 다음 연도 3월 5일에 상대방이 배를 쬐어요. 대손이 확정이 된 거예요. 배를 째가지고. 자, 그러면 이 매출세액 1,000원 납부한 건 잘한 거, 잘못한 거, 내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죠. 이 매출세액을 왜 냈었냐면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1,000원까지 나한테 줄 줄 알고 미리 냈단 말이에요. 냈는데 대손이 확정되면 내지 말았어야 될 1,000원을 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매출세액 1,000원은 대손된 세액이죠. 그죠? 그래서 이 1,000원이 뭐가 되냐면 이 매출세액 1,000원이 대손 세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대손된 세액이니까 이 1,000원을 원래는 환급받아야 돼, 환급. 맞죠? 1,000원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대손된 세액은 환급을 해주는 형식이 아니라 나중에 납부할 세금에서 까줘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납부할 세금이 예를 들어 5,000원이다 라고 하면 1,000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4,000원 내고 끝내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대손이 확정이 되면 대손될 세액에서 빼준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 대손세 공제다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외우셔야 될 게 이 대손세 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안 해줘요. 우리 그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대손세 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해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매출세액 1,000원을 차감을 해줘요. 이게 대손세 공제죠. 대손된 세액을 빼주겠다. 차감. 하니까 이게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도 출제하냐면 상대방이 미안해, 내가 다시 갚을게 해서 다시 X3년도,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에 11,000원을 상대방이 나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서장님 죄송해요. 저 회수해서 다시 토해내러 갈게요. 지금 갑니다. 토해내러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다시 나중에 납부할세액이 올라가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수를 이거 여러분 부호 조심하셔요. 나중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할 때 부호를 플러스로 하냐 마이너스로 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차감이니까 마이너스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 논리적으로 따라오셔야지 부호를 외우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부호를 외우시면 머리가 터져요. 알죠? 이해하시고 외우죠. 이해하시고. 알죠? 대손이 확정되면 납부할 세액에서 빼야 되니까 빼기. 근데 회수했으면 다시 토해내야 되잖아요. 토한다라는 건 납부를 한다라는 거니까 플러스로 납부해야죠. 알죠? 그래서 회수하면 회수하면 여기 회수하면 이때는 매출세액의 1,000원 가산해야 되는 거예요. 가산이니까 플러스로. 시험에 장난 많이 쳐요, 여러분들. 시험에 이거. 됐죠? 네, 그림으로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건 듣고 버리세요. 뭐냐면 X 1년도부터 X 11년도만 10년 지나 10년. 이거는 여러분들 듣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정확한 날짜는 보시지 마시고 그냥 연도만 외워주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오래된 채권은 대손세 공제 안 해줘요. 너무 오래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2002년 월드컵 때 왜요? 2002년 제가 2002년 월드컵에 3살이었으니까 자 2002년 자 2002년 월드컵 때 진짜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자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상대방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요. 올해 사망했대요. 그건 안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법문구가 돼 있냐면 일단 10년 이내에 대손 세액 공제가 되는 사유를 만족해야 돼요. 그 사유를 곧 띄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10년만 내어줘. 10년. 10년 이내에 대손 사유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만. 자, 더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10년만. 자, 넘어갈게요. 무시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세법이죠. 세법은 유용한 정보의 제공 따윈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어요? 당연히 세금 구하는 게 관심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요건을 만족해야지만 네가 띄어먹힌 걸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한 요건들이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제가 좋은 말 할 때라는 건 무조건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자, 보죠. 대손사유 요건. 그리고 하나 좀 추가해 주실 것도 있고, 좀 이따가 쓸게요, 여기다가. 자, 일단 뭐냐면, 자, 이거 뭐 당연한 건데요. 채무자가, 이거 잘 나와요. 잘 나오시면 어렵진 않아요. 채무자가 파산 망했대요. 또는 사망, 죽었대요. 그렇죠? 또는 실종됐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땐 당연히 대손이 맞죠,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으실 거고.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 별표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어음의 부도 기억나시죠? 우리가 주식의 부도야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쫄딱 망한 거지만 어음의 부도는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이 부도어음이에요. 그럼 어음의 지급을 거절당하면 못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때리면 돼요. 맞죠? 삽을 갖고 가지고 때리면 되잖아. 농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음의 부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도가 아니라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에선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급을 거절당했으면 6개월 동안은 열심히 찾으려는 노력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대손을 확정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 그죠? 뭐 외상매출금은 우리 시험은 중소기업 내니까 외상매출금은 그냥 안 해오셔도 돼요, 여러분들. 어음. 그래서 조심하실 게 부도 발생일에 법에서 대손을 확정시켜주는 게 아니라 6개월 지난 시점에 확정시켜준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셨죠? 진짜 많이 중요. 그럼 여러분 질문. 질문인데 우리가 6개월 경과는 6개월 초과예요? 6개월 이상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실제로. 날짜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하면 큰일 나요. 이상이에요? 초과예요? 경과. 오늘이 경과하면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내일. 그러면 이상 초과. 모르나? 잠깐, 아니, 초과잖아, 여러분들. 오늘이 경과하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건 초과하는 얘기잖아. 그치? 저 가지고 놀지 마,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다니까, 실제로. 나중에 한번 당해봐요, 죄송해요. 나중에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 그죠? 실제로 6개월 이상 써가지고 망한 분들 많이 봤어요. 실제 막 깎이고. 그래서 6개월 초과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프로그램은 6개월 초과를 지가 판단 안 해줘요. 알죠? 다른 프로그램 해주는데. 그죠? 자, 여기.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우리가 대손세 공제 안 해줘요. 저당권은 뭐죠, 여러분들? 담보. 그러니까 담보를 잡아놨으면 내가 6개월 이상 지나더라도 담보 잡힌 걸 법원에 경매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꼭. 저당권 얘기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소멸시효의 완성. 이 소멸시효 완성은요, 아마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말 나올걸요?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얘를 우리가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얘가 막 잘 도망 다닌 거야. 도망 다녀가지고 법에서 요때까지 잡으면 깜빵에 쳐넣을 수 있는데 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깜빵에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이 뭐냐면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에서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채권 쪽이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00,000원을 빌려드렸어요. 1,000,000원을 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1,000,000원을 안 갚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1,000,000원 갚으라고 8년 동안 얘기를 안 했어. 그죠? 그럼 여러분들 까먹으시겠지? 그죠? 잊어버리시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제가 어느 날 8년 뒤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1,000,000원 언제 갚을래? 근데 여러분들이 야, 내가 그거 어떻게 기억하니? 안 갚아. 이거 해가지고 제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다가. 그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랬더니 법원에서 갚으셔야 됩니다. 채권자와의 신뢰는 중요합니다. 이래봐요. 그 무섭잖아요. 맞죠? 막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자, 8년 전에 채권 1,000,000원 빨리 기억하자. 이거 무리죠, 무리.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채권이죠. 채권에서의 소멸시효 완성은 뭐냐면 채권이 있다라는 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가 있으면 뭐를 해야 되냐면 행사를 해야 돼. 됐죠?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라고 나 받을 거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받을 노력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에서 소멸시켜 버리는 걸 우리가 민법에서 소멸시효 완성이라 불러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실 때 문자 오고 막 딱지 붙이고 그 이유가 소멸시효 완성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소멸시효 완성은 법에서 하는 법원에서 야 닥쳐 이제 못 받아. 그럼 내 입장에서 못 받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소멸시효 완성이에요.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인데요. 동그라미 4번은 실기 때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문제로 은근 냈어요. 뭐냐면 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에요.
이게 공급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것. 뭐냐면 자, 여러분 중소기업은 회수 능력이 대기업보다 뛰어나요? 떨어져요? 떨어져. 맞죠? 중소기업이 회수 능력이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은 말로 한 외상이란 얘기죠. 말로 한 외상. 맞죠? 세법은 말로 한 외상 싫어해요. 왜냐면 세금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정확하게 언제까지 받을 걸 약속을 해야 돼. 어음 같은 거. 대기업은. 하지만 중소기업은 죄송한데 어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대기업이 나랑 거래 끊을래? 네, 죄송해요. 외상으로 팔겠습니다. 언제 주시겠죠, 뭐.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채무자가 사망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중소기업이 내가 채권 발생일로부터 그냥 2년이 경과하면 대손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단 거기에도 있을 건데 특수관계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자한테 외상으로 파는 건 2년 경과에도 안 해주겠다라고 당연하죠. 특수관계자는 안 되지. 그죠? 짜고 칠 수 있으니까 아셨죠?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걸 지웠거든. 잘 안 나오길래 세무 1급에서 많이 나오고 세무 2급 때는 안 나오길래 지웠거든요. 여기 원래 갑자기 근데 지웠는데 그날 출제하더라. 여기다 좀 적어주세요. 뭐냐면 승질나도 갑자기 뭐냐면 우리가 이 대손에서요. 대여금이 채권이죠. 대여금은 대손, 세액, 공제, 대상 채권이 아니에요. 요걸 냈더라고요. 대손세 공제 대상 채권이 아니에요. 자, 설명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왜 아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손세액이라는 건 세액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면 부가가치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10%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매출세액을 매출세액이 있는 거잖아요. 돈은 재화예요, 아니에요? 부가가치세에서? 재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돈이 왜 재화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제가 여러분들 물건 사는 사람, 제가 현금을 결제했어. 음료수 10,000원짜리 사고, 저 결제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가가치세를 배웠는데요. 당신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다시 주세요. 이런 미친놈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는 돈은 재화로 안 봐요. 결제를 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렇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 그건 재화가 아닌 걸 공급하니까 세액을 걷지 못해요. 알죠? 그래서 대여금은 대손세 공제 대상 채권 자체가 아예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시험 어떻게 줄까요?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부가가치까지 받아대요. 왜요? 낚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해요. 알죠? 그래서 대여금은 대손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채권이에요. 아셨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공제기간 요건은 그냥 10년 이내에는 위에 있는 사유를 만족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 정도만. 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아까 했죠. 예정 신고 때는 안 해주고,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예정 신고 때는 안 되고요. 확정 신고 때 해줘요. 이렇게 했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냐면, 예정 신고 기간 중에 대손이 된 건 안 해주고, 확정 신고 때 대손이 된 것만 해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조선말 이해되세요? 예정 신고 때 안 해주고 확정 신고 때 해주겠다라는 건
예정 신고 기간 중에 대손이 확정되면 예정 신고 때 안 해주고 확정 신고로 미뤄서 빼주겠다는 뜻입니다. 조선말. 다시 예정 신고 때 안 빼준다라는 건 예정 신고 기간 중에 대손이 확정되면 예정 신고 때 안 빼주고 확정 신고 때로 미뤄서 빼주겠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깜짝 놀랐을 때 막 질문 받아가지고. 그 말이 그 말. 네. 자, 그럼 좀 연습 좀 해볼게요. 그리고 연습은 아니고, 요거 중요. 요거 중요.